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전력 관련주와 전선주들 중심으로 차트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또한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여기서 타점을 잡고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은 딱 보기에도 계단식 상승입니다. 제가 주요 저지바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저지바입니다.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저지바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역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저지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자면 이 자리가 됩니다. 다음 저지바는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그 전에 세분화해서 중간에 저지바가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작은 N자형 파동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시한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생긴 도지형 캔들들입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돌파 매매입니다. 아래 빨간 원들에서 타점을 잡는 것은 모두 눌림목 매매인 반면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은 돌파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저지바를 파악하면서 상황에 따라 눌림에서 혹은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눌림목 매매이든 돌파 매매이든 선결 조건은 저지바 확인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트이든 반드시 저지바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지바가 정확히 확인되면 눌림목, 매매 타점과 돌파 매매 타점을 다 잡아낼 수 있다.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고점을 깨지 않고 지지선을 잘 지켜주면 계단식 상승이 될 것이고 눌림이 크게 나온다면 N자형 파동이 될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BI 메탈입니다. 먼저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황금 타점입니다. 121선과 241선을 같이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역시 상승 패턴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돌파가 나오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1차 저지바입니다. 2차 저지바입니다. 3차 저지바입니다. 4차 저지바입니다. 5차 저지바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매수 타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저지바가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매수 타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내일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에 매물대 저항 라인이 없어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종가에 형성되는 새로운 저지바를 앞으로 잘 지켜준다면 그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원전선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본격적인 첫 상승 이후 다음날 갭으로 떠서 날아갑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바로 따라붙겠지만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차분히 눌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아도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지바가 바로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저지바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장대 양봉이 이 저지바를 뚫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에 매물대 저항 라인이 없어서 조정 없이 다음날 바로 날아갑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들도 눌림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저지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은 지지라인을 지켜준 후에 슈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승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항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저지바도 보입니다. 이건 모 복사 붙여넣기네요. 타점은 역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저지바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1차 상승 초입 잡기, 2차 상승 초입 잡기만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의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새로운 관점에서 매매법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 매매법은 바로 시장 주도주 매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전선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되 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다 등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전력 및 전선 관련주들을 제가 정리해보니 30개가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차트들을 다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확히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 종목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도주 매매가 대부분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애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일찍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점을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매법도 1년 동안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올 한 해 제 목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매매법을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단주로 실험해 보시고 자신에게 딱 맞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매법에 특화되어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지식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해 구석구석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에 관한 통찰력을 갖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큰 줄기를 놓치게 됩니다. 크게 큰 줄기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의 1차 상승 잡기,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이 조정을 받고 나서 2차 상승을 시작할 때 2차 상승 초입 잡기, 그리고 세 번째가 주도주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큰 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구산업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루한 횡보 기간이 이어집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입니다. 이 부분이 가짜 돌파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눌림이 나옵니다. 역시 타점은 여기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 그리고 저지바, 터치 후 반등. 돌파의 돌, 저지바의 저, 터치의 터, 반등의 반. 돌저 터반.
돌파, 저지바, 터치, 반등, 돌저 터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 저지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다음 저지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돌저 터반입니다. 돌파 후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저지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혹은 여기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저지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저지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바로 밑에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혹은 돌파하고 나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때를 노리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딱 보아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바를 긋지 않고도 타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활용하면 충분히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단계별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크게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저지바에 딱 걸려 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아닌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파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점을 높이며 캔들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음봉들을 잡아먹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각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돌파 직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슈팅 후에 크게 조정이 나오네요. 하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 구간에서도 이 라인이 중요 저지바 역할을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지만 고점에서 다시 밀려버렸네요.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저항 라인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이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기보다는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타점을 잡는 눌림목 매매가 훨씬 안정적인 매매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 구간과 비슷합니다. 앞 구간에서 살짝 돌파가 나왔다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건 돌파가 아닙니다. 깔짝깔짝 되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가짜 돌파였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돌파입니다. 주포놈이 아주 노련한 놈입니다. 돌파가 힘들어지자 바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나갈 놈들은 나가라 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준 것입니다. 매도 물량을 자연스럽게 소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교적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위에 매물이 아예 없기에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는 이렇게 가볍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네요.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새로운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시장 주도주 매매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만일 이 종목을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골치 아프게 저지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최초 상승이라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의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 이것 이상의 매매법은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자 라는 것이 제 매매 철학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승세가 좋아도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런 구간이 반드시 한 번은 나옵니다. 어떤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주포가 자전거래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고가 놀이를 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낌새가 보인다면 재빨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이 개미들을 갖고 놀고 있네요. 급등도 반대로 급락도 다 자전거래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차트를 볼 때 항시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주포놈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포놈은 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개미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어 겁을 먹게 하면 개미들은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놈들이 받아먹는 것입니다. 개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입니다. 놈들에게 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눌리목 매매입니다. 눌림에서 타점을 잡으면 저런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오늘도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네요. 이 차트의 뒷부분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이후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잡으면 결국은 이렇게 큰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주도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늘 시황을 재빠르게 파악을 해서 시장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